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경제교류, 무역, 수출, 수입 공부했는데요. 그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경제교류를 하면서 좋은 거 공부했었죠.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했어요. 의식주, 노동, 여가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것을 즐기고 먹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볼게요. 교과서 137쪽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 이 수업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땡땡 나라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땡땡 나라에 이렇게 철강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저 나라에서 사지 않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줄어들어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도 의문점을 품고 있는데 아니 저 땡땡 나라는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우리나라 철강이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지 왜 도대체 반대하는 거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비단 땡땡 나라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고요. 반대의 상황도 있는 거죠. 땡땡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늘 팔아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 땡땡 나라에서도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서로가 어려운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는데 왜 그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쌀을 심고 농산물을 심고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스톱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량이 정해져 있어서 딱 뭐 100이면 100, 딱 100이면 100, 1년에 100이면 100 이렇게 수입하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는 한국의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처럼 다른 나라의 수입 제한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팔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세탁기를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에만 세금을 많이 이렇게 물고 있네.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습니다. 약간 차별인가? 자, 한국산 물건에 높은 관세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관세를 한국산 물건에만 이렇게 물게 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다운되겠죠.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땡땡 나라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땡땡 나라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수입 거부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갈등이 빚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땡땡 나라와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커피를 우리는 그 원두를 재배하지 않고 이렇게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세모 나라의 커피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원두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마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산 재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이 수량이 늘 일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생각지도 못했죠? 선생님도 읽어보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깊고 첨예하고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이쪽 페이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면서 불리한 점이 생기면 이제 불편한 게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자기 나라만 보호하고 이렇게 닫다 보니까 무역이 보다 좀 부드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불편한 점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라 경제만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자기 나라 경제만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당연한 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거든요. 자, 봅시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 보호. 우리나라에도 선생님이 자꾸 자동차만 예로 드는데 뭐 책상이라고 해볼까요? A 회사에서 책상 만들고 B 회사에서 책상 만들고 하는데 다른 나라 회사의 책상들이 훨씬 더 좋고 예쁘고 싸요. 그러면 그 책상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책상 회사들은 잘 물건을 팔지 못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 책상을 수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책상 회사들이 계속 힘을 키워서 이제 경쟁을 할 실력이 되면 그때 수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국민의 실업 방지. 맞아요. 이렇게 책상 회사가 혹시라도 망하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민이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라고 합니다. 또는요.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대요. 자, 이 말은요. 우리나라 쌀보다 다른 나라, 미국에서 오는 쌀이 더 저렴해서 그것을 자꾸 사들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미국 쌀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어려워지고 결국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쌀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쌀을 수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죠?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면 국가의 안전이 흔들리겠죠. 나라의 기본이 되는. 그래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똑같은 냉장고인데 수입산 냉장고가 너무너무 저렴한 값에 팔고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 냉장고는 팔리지가 않는 건데 자, 이것을 잘 살펴봤더니 그 냉장고, 외국의 냉장고는 원래는 50만 원에 팔아야 된다. 원가가 5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막 10만 원에 파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다른 냉장고들 대신에 자기 냉장고를 팔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의 냉장고 회사들은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서 망하게 되고 그럼 그때서야 외국 냉장고 회사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고 그때서야 가격을 제값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희 냉장고 받지 않겠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 스스로 보호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첨예하죠. 우리는 각자 나라는 각자 나라를 보호하면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무역을 해야 합니다. 무역 없이 세계가 각각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너무 생활이 단조롭고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라도 보호하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중간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자, 140쪽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누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기구가 세계 무역 기구가 있습니다. WTO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 뒤쪽 142쪽이 나와 있어요.
세계무역기구 WTO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친구랑 싸울 때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가서 잘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천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구인데요. 관련 기사가 14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2011년 인도는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표하면서 인도가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 본인 나라의, 자기 나라의 그런 산업을, 태양광을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거기에 있는 자국의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은 황당한 거예요. 미국에서 늘 이렇게 인도가 사왔었는데 인도가 그걸 사지 않겠다고 하자 미국은 너무 황당해서 WTO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세계무역기구는 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하고 빠트림없이 조사를 하고 인도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WTO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현재까지 165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거기서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그런 물품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WTO에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WTO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관련된 설명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은요, 경제교류의 문제점 살펴봤어요. 문제점 이야기를 했더니 땀이 나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물건을 이렇게 들여오지 않았을 때 그 나라와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늘 이렇게 물건을 수입을 해왔는데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기후가 변해서 커피 콩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커피 콩만 기다리면서 커피를 만들고자 하는데 커피 콩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서로 갑자기 수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 방식,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그런 거래 방식도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WTO 세계무역기구가 있다는 것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제 마무리 같이 해볼까요?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기 세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라가 물건이나 서비스 등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자유롭게 서로 사고 팔기 위해서 세금, 법, 제도 이런 것을 좀 줄이거나 없애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유롭게 무역하기 위한 약속. 자유. 세로니까 세로 써야겠네. 바로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하지요. WTO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로도 해볼까요? 가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심판하고 해결해 주려고 만든 기구는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자, 세계 무역 기구고요. 그러면 여기 뭘까요? 3번 봅시다.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 관세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한국 제품에만 많이 매긴다면 그거는 불공정한 거래여서 또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볼까요? 7번 가로.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7번 다시 볼게요.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은요. 물건을 파는 것은 나가는 거니까 수출. 여기 왠지 수입일 것 같은데 맞나? 8번 여기 7번 또 새로 보면 물건 사오는 거 수입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2번 세로 어떤 물건의 재료를 생산하는 것 재료 옥수수 팝콘의 옥수수를 생산하는 곳은 원산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 생산지 아닌가? 가로를 봅시다. 가로 4번 원산지의 재료를 들어와 가공해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공장이 있는 곳 생산지라고 했습니다. 생산지. 그리고 여기 봐볼까요? 6번 가로 봐볼까요? 6번 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서로 무엇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교류하죠? 우리 이제 풍부한 것을 수출하고 부족한 것을 들어옵니다. 서로 주고받고 의존이죠. 의존.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8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8번 가로는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뭔가요? 경쟁을 하기도 한다. 맞나요? 선생님 8번 잘못 읽었네요. 8번 세로를 읽었네. 세로는 경쟁이었습니다. 8번 가로는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경땡땡땡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중 합작, 한일 합작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한다라고 했죠. 어떤 과정에서? 바로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마무리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체 단원, 우리 경제 단원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수업 영상 들으시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쭉 훑어보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